안녕하세요.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렵게 시작한 가게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거나 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행정에이전트와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을 운영하시다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허용시간 외로 청소년이 들어와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참고로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죠. 특히 야간 시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PC방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아르바이트생들도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PC방 미성년자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례와 함께 영업정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 PC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행정에이전트에 의뢰해 주셨던 사례와 미성년자 영업정지 구제 방법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이전트 사무소를 찾아오셨던 PC방 사장님께서는 청소년 출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장님과 차를 한잔 마시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적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적발 당시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이 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이었죠. 이후 PC방을 나가서 행인이랑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일에 행적을 묻던 중에 해당 PC방에 출입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면서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PC방으로 경찰 단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방에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이 아닌 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하였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16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야간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0일,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 6개월 처분 받게 되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번 PC방 건의 경우 처분 사전통지서상에는 사건 당일 청소년 출입 시간이 지난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여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사실상 해당 PC방으로 경찰 단속반이 나온 적도 없고 단지 다른 사건의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이전트에서는 사장님과 함께 미성년자 영업정지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결과는 다행히도 인용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를 보니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던 점이나 해당 업소 단속이 아닌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되었던 점, 청구인 위반 전력이 없던 점을 감안했다라는 분으로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처분의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므로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PC방 미성년자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례와 구제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시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의 계도와 함께 예방활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이전트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행정에이전트 또는 이천호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고의 선택, 행정에이전트가 함께하겠습니다.